은퇴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의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일이 어떻게 항노화 효과를 내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67세의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한 한 남성은 3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식단을 극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가벼운 책임감을 가진 일상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의사는 이 변화를 활성도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사용하면 다시 기능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이른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생체 리듬의 재정립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수면 리듬이 망가지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신체는 리듬이 없을 때 빠르게 노화 신호를 보냅니다. 일을 시작하면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식사하고 휴식하는 패턴이 회복되며 세포 복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둘째는 근력 유지입니다. 의학계는 60대 이후 근감소가 가속화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빠른 사람은 1년에 1% 이상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일자리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지속적인 신체 자극이 들어오고 근육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단순 보행만 해도 근감소 속도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정년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은퇴자가 카페 서빙 일을 시작한 뒤 기억력 저하 속도가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뇌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은퇴는 역할 상실과 함께 정체성의 공백을 가져옵니다. 경제적 문제가 크지 않은 사람도 허무함 때문에 갑자기 늙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라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얼굴의 표정, 걸음걸이, 말투까지 젊어지게 만드는 심리적 항노화 효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한 여성은 일주일에 3번 아이들 독서 지도를 돕는 봉사활동을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1년 동안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병원을 다녔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잠이 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변화를 목적성 회복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노년기에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역할이 사라진 뒤 생기는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목적성이 생기면 호르몬 분비와 뇌 활성도가 회복되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60대 후반 남성은 경비 일을 시작하며 하루 만보를 걷는 생활을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검진 결과는 50대 초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활동과 적당한 긴장감이 그의 몸을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학계는 이 현상을 적정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일은 바로 그 적정 스트레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은퇴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이나 과도한 책임이 요구되는 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성향에 맞는 가벼운 일과 짧은 시간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의 강도가 아니라 일의 지속성이 항노화 효과를 만듭니다. 결국 은퇴자의 젊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 빠르게 노화되는 사람과 더 젊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일은 노년의 육체를 지켜주고 뇌를 깨우고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 루틴입니다. 오늘 내용이 은퇴 이후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멈춰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루 몇 시간의 활동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일이라는 삶의 엔진을 다시 켜는 순간부터입니다. 은퇴한 뒤 일자리를 다시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시작한 이후 몸이 가볍다거나 안색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계는 이 현상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신체 반응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몸은 안정과 휴식을 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자극을 꾸준히 받아야 젊은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과 뇌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저하되고 심리적 고립이 동반되며 전체적인 노화의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 때문에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자극이라고 의학계는 말합니다. 은퇴 직후 급격히 노화가 빨라지는 사람들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조건이 반복됩니다. 하루 일정이 사라지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며 사회적 만남이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규칙성은 신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며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이는 체력 저하와 수면 악화,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흐려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외형적으로도 빠르게 늙어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일을 시작한 은퇴자들은 첫 한 달 안에 리듬이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변화를 말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몸을 일으키고 출근을 위해 움직이며 사회적 접촉을 갖는 과정 자체가 생체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강력한 회복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에게 일이 항노화 효과를 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근력과 신체 활동성의 유지입니다. 노년기의 근감소는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니라 기능적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찾아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면 가벼운 일자리라도 시작한 사람들은 걸음수가 자연스럽게 늘고 신체의 주요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활동만으로도 근감소 속도는 충분히 늦춰집니다. 의학계는 가벼운 일자리가 고강도의 운동보다 노년기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평가합니다. 운동은 마음먹어야 하지만 일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서도 일은 강력한 항노화 자극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가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심리적 무너짐은 역할 정체성을 잃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감정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고 이는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뇌 기능의 저하까지 동반합니다. 반대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작더라도 자신이 기여하는 존재라는 감각이 생기고 이 감각이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은 뇌의 언어 영역과 판단 영역을 꾸준히 자극해 경도 인지 장애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뇌는 고립될 때 빠르게 퇴화하고 연결될 때 젊음을 유지합니다. 일을 시작한 은퇴자들이 말수가 많아지고 생각이 빨라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은 10여 년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년과 동시에 완벽한 휴식을 선언했지만 석 달 만에 갑작스러운 무기력증과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 성향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내렸고 활동량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비 직무로 가벼운 일을 시작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식당 보조 일을 시작한 뒤 손과 팔 근력뿐 아니라 얼굴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예전보다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고 이는 그녀가 더 오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이를 통해 신체적 기능이 단순히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의 항노화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심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적정 스트레스의 역할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떠올리지만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신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퇴자의 일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맡은 일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는 약한 긴장감, 타인과의 소통에서 오는 자극 등은 노년기에 몸을 적절하게 깨우는 유익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신체 내부의 회복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하며 이 과정이 항노화 효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한 노동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은 오히려 건강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성향에 맞는 강도와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약한 사람은 가벼운 보조 업무나 관리 업무가 적합하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조용한 환경의 업무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자극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에서 큰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성격보다 일의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고 조금씩 역할을 수행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경험이 항노화 효과의 핵심입니다. 은퇴자들 가운데 일정한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하루하루가 다시 구조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를 가진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이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며 근육 활성도가 유지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겉모습까지 젊어 보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줄었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자의 젊음은 거창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운동기구나 고가의 시술이 아니라 일상 속의 활동과 역할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고 가벼운 책임감이 삶의 활력을 되돌립니다. 일이 단지 수입의 수단이 아니라 노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항노화 루틴이라는 점을 많은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은 그 사실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칼럼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은 멈추어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되살아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역할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이는 멈출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조절의 시작은 작은 일 한 가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